기관 개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생명은 세포는 이제 생명체의 이제 기본 단위 안 적겠습니다. 생명체의 기본 단위. 그다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거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물과 식물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밑에 체크라는 데 보면, 식물은 조직계라는 게 있어요. 식물은 조직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은 기관 다음에 기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계 또는 순환계, 소화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얘는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163페이지는 넘어가시면 뭐 씨발 삭발한다며. 존내 결애를 다지겠다며 이 새끼야. 자, 응? 히터 안 틀었어. 튼 적이 없어 지금. 근데 덥다, 그쵸? 자, 164페이지. 세포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림은 여러분들 그 책이 자세히 그려져 있을 건데, 보통 그렇게 자세한 그림은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약식으로 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약식으로 된 그림으로 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핵이라는 게 있고, 핵 안에 이렇게 해서 DNA가 있어요. 자, DNA가 있고, 자, 핵 주변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결처럼 있는 거. 거기 그냥 한번 요 그림도 보고 책 그림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요게 뭐래? 이게 뭐야? 골지체. 네? 아니 책에 골지체가 핵 주변에 있어? 아니요. 이 밑, 토포체.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있는 게 비슷한 모양이죠. 여기 있는 게 골지체입니다. 위치로 따져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점 찍혀 있지? 그치? 점 찍혀 있는 이 점이 리보솜이고, 중요합니다. 리보솜이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두 가지 모양인데, 자 어떤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그림에서는 이렇게 물결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둘 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동그란 건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는 그림이 있다. 이게 이제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액포라는 게 있고요. 겉에 있는 요게 이제 세포 막네 식물 같은 경우는 요렇게 겉에 한 겹 더해서 뭐 세포 벽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첫 번째 핵. 자, 핵은 이제 DNA가 있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고 하시면 이거 저당이 아니죠.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엽록체는 뭐 하는 애인지 알잖아. 엽록체에서 뭐 해? 중학교 때 배우잖아. 엽록체에서 뭐 해? 광합성이 뭐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 근데 오늘 아예 대답을 안 할 거야? 뭐야? 너 포도당. 뭔데? 왜? 포도당. 포도당 말고. 녹말. 정말 말고. 산소. 산소. 어이. 아유. 아니 뭐 포도당이 다르다 뭐 틀렸다는 건 아니야. 틀렸다는 건 아닌데. 자, 광합성 대표적으로 요거지. 그럼 반대로 O2를 CO2로 만드는 광합성의 반대가 뭐야?
야, 여기 써있다. 야, 씨발 한번 봐라 책을. 책에 써있어. 뭐래? 호흡. 광합성의 반대말이 호흡이야. 우리 중학교 때 그런 애들 있잖아. 호흡의 반대말은 배설 이런 애들 있다고. 호흡과 배설 당황 때문에. 미친놈들이지. 그럼 안 된다. 광합성의 반대말. 너 네가 숨 쉬는 거. 네가 숨 쉬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 얘네들은 이중막입니다. 막이 두 겹이에요. 왜 두 겹인지는 안 배워. 그건 이제 빠졌어. 그 내용은. 이게 좀 어려운데 그 내용 빠졌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다음에 리보솜.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단백질 합성장소. 당연히 내가 지금 칠판에 쓰는 건 다 외워야 돼. 색깔 상관없이. 알겠죠? 단백질 합성장소. 그 다음에 여기 뭐 소포체, 골지체, 액포 있는데 요건 안 쓰겠습니다. 외우기는 외워야 되는데 그냥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여러 군데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골지체는 이제 세포 밖으로 옮겨주는 역할이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포. 액포는 그냥 노폐물 저장 장소, 그냥 쓰레기통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포막과 세포벽이 있는데, 자, 세포막은 되게 중요하게 있다가 할 거고, 세포벽. 세포벽은 뭐 모양 유지. 그 다음에 뭐 보호 이런 게 있겠죠.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한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이중막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식물에만 있는 걸 물어봅니다. 식물에만 있는 거. 엽록체 식물에만 있죠. 광합성 식물만 하는 거지. 그리고 세포벽도 식물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포. 액포는 단세포 생물한테는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식물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내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동물, 식물 다 있다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냥 식물에만 있다고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식물에만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내신 때는 물어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냐? 네. 오늘 유독 왜 나 혼자 하는 거 같지? 나만 그런 생각을 하나? 오늘 유독 그냥 나 혼자 그냥 인강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치? 공부 졸래 열심히 하겠다고 컨디션 좋네 좋다고 앞에 앉은 새끼는 쳐 자고 있지 않나 지금? 아까 원자 풀릴 때부터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맨 앞에 앉을 때부터 알아봤어. 새끼. 어? 컨디션 좋네 좋다고 막 신나가지고 앞에 오더니만. 자, 그 다음에 세포막. 여기까지 좀 하고 잠깐 쉽시다. 아, 힘들다, 진짜. 세포막. 여기다 할까요? 세포막. 자,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담당하는 겁니다. 나가고 들어가고를 담당하는 거고, 근데 아무나 왔다 갔다는 못해요. 아무나 왔다 갔다는 못한다. 선택적 투과성입니다. 세포막은 이렇게 해서 책에 뭐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인지질. 그래서 요거는 머리 부분이고 요거는 꼬리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는 물과 친한 친수성이고, 꼬리는 물과 안 친해. 물과 안 친한 걸 소수성이라고 설명하는 학교도 있고, 기름과 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얘는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막 단백질. 그래서 자, 물질을 출입할 건데 인지질을 통과하는 애들이 있고 단백질을 통과하는 애도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 쉬었다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자, 얘네들은 3D 구조인데 지금 그림이 164쪽에 있는 그 그림인데, 제일 밑에 있는 그 그림인데 별건 없고요. 얘가 이제 조금 세포막은 유동적이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세포막의 정도고, 이 물질의 출입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 새끼 너 내가 편하지 이제? 네? 너 내가 편하지 이제? 아니요. 진짜.
자, 단순 확산이 있고 촉진 확산이 있어요. 자, 그리고 확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확산은 별거 아닙니다. 확산은 뭐냐면 고농도, 진한 데서 조금 연한 데입니다.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질이 이동. 자, 단순 확산은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 단순 확산은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 촉진 확산은 막그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막 단백질을 통해서. 단순 확산 보시면 거기 써 있죠. 인지질을 통한 방식이고, 이동하는 물질은 지용성. 지용성이라는 게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을 지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용성 물질 또는 입자가 작은 물질. 입자가 작은 물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산화탄소와 산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지용성. 지질 입자가 결국 지용성 입자야겠죠? 지질 입자가 지용성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단순 확산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해서는 그건 이제 반대겠지. 작은 애들이 아니라 좀 큰 알맹이들. 그리고 지용성이 아니라 뭐 반대 개념으로 수용성이란 말을 합니다. 얘는 당연히 물에 잘 녹는 애들이에요. 수용성. 그 다음에 여기는 지질 말고 전하를 가진 이온들, 전하를 가진 이온들이 이동을 합니다. 뭐 K 플러스, Na 플러스 이런 애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확산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는데, 단순 확산은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고, 촉진 확산은 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왜냐면 단백질, 요 단백질들이 다 일을 하고 있으면 더 이상 속도가 안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그래프 나올 건데, 확산 속도가 단순 확산은 주구장창, 왜냐면 물질이 많으면 확산이 많이 되는데, 촉진 확산은 단백질의 양에, 그러니까 일하는 단백질 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지면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3투. 이게 어려워. 얘가 어렵습니다. 3투. 이게 어려워요. 자, 3투는 뭐냐면, 3투는, 자, 3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3투는 물이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이동한다. 자, 근데 생각해보자. 우리 이제 수학 시간이야. 잘 할 수 있을까? 자, 소금물 100g이 있어. 자, 10%의 소금물이라고 치자. 10%의 소금물. 그러면 소금은 몇 g이야? 10%요. 오, 씨. 그럼 20% 미친놈이네. 20%에서 씨발. 당황해서 말이 안 났어. 20%의 소금물은 소금이 몇 g이야? 20g이요. 20g이야, 그렇지? 그럼 물로 따지자, 물. 그럼 물은 몇 g 있어? 90. 여기는 80. 자, 우리 농도를 따질 때는 항상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웠어. 이런 것도 배우죠.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나? 요새 소금물의 농도를 배우나? 수학 시간에? 배우긴 배우나? 이거 용액이라고 하잖아?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용매. 오! 얘는? 용지. 오! 자, 보통 우리는 용질의 양, 그러니까 용질의 농도를 물질의 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를 물의 양으로 하지 않아 90%라고 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농도가 작을수록 물은 많은 거야. 그치? 라면이 짜, 그럼 물을 적게 한 거고, 라면이 싱거워, 물을 많이 한 거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저농도는 물이 많아. 고농도는 물이 적은 거야. 됐어? 그래서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3투입니다. 알겠죠?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자,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어떤 세포가 이렇게 있어. 어떤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안과 세포 밖에, 이 세포 안과 농도가 똑같은 물속에 세포를 넣었어. 그거를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해. 좀 지워야겠다. 그래서 자, 세포
세포와 농도가 똑같은 세포 속과 농도가 똑같은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가는 물이 있고 들어오는 물이 있단 말이야.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 그게 똑같아.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그럼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하겠죠? 그치?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똑같으면 크기는 일정할 거야. 근데 이번에는 세포가 있고 이 세포보다 조금 짠 용액, 세포의 농도보다 조금 짠 용액에 넣었어. 그럼 바깥이 짜니까 물이 별로 없는 거지. 자, 잘 생각해야 돼. 짠물이야. 고라는 게 짠 거야. 짠물은 물이 별로 없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면 밖에가 물이 없어. 내가 물이 많아.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양이 밖에서 들어오는 양보다 많은 거야. 그러면 나가는 양이 많으니까 크기는 어때야 돼? 줄어들어야 돼. 됐어? 다시 세포보다 농도가 작아. 저장액이야. 싱거워. 안보다 밖이 싱거워. 밖에가 물이 많다고. 물이 많으면 나가는 양보다는 들어오는 양이 많다고. 됐니? 들어오는 양이. 무조건 나가고 들어오는 건 하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나가고 들어오는 건 하는 건데 나가는 게 많냐 들어오는 게 많냐 요 차이야. 알겠지? 자, 그럼 들어오는 게 많아. 그럼 세포의 크기가 어때야 돼? 커요. 커져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세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동물 세포가 있고 식물 세포가 있을 건데 자, 크기가 일정한 건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크기가 일정한 건 얘는 관심이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는. 자, 동물 세포 보통의 적혈구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적혈구. 적혈구를 넣었어. 그러니까 물이 계속 빠져나가서 얘가 쭈글쭈글해졌어. 그럼 그냥 쭈글쭈글해졌다고 하면 돼. 별거 없죠? 그렇죠? 그냥 쭈글쭈글해진다고. 그게 작아진다고. 근데 세포가 적혈구가 저장액에 들어오면 이렇게 물이 계속 들어와서 결국은 얘가 터져. 얘가 터져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용혈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니 적혈구가 용혈됐다. 얘가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포가 터지는 거야. 크기가 터지다가 풍선도 계속 불면 터지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물은요. 식물은 물이 계속 들어와. 그럼 이제 식물 세포도 커져. 근데 식물은 보호막이 하나 있지. 그치? 식물은 보호막이 있단 말이야. 세포벽이라는. 그래서 안에 있는 세포가 터지려고 해도 터지지 않아요. 그냥 팽팽해집니다. 밖에 벽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세포가 막 커지려고 해도 벽 때문에 터지진 않아. 근데 자, 벽은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지. 그치? 근데 안에 있는 세포는 고장액에 넣으면 물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가 작아져. 그래서 이 세포벽과 자, 세포가 이렇게 작아졌어. 그러면 요게 세포막이고 요게 세포벽이야. 자, 다시 원래는 세포막이랑 세포벽이랑 붙어 있다고. 근데 벽은 이런데 안에 있는 세포는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럼 얘랑 분리가 되겠지. 그치? 그거를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될 건데 이것도 조금 유식한 말로 우리가 있어 보이는 말로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형질 분리. 그럼 봐봐. 이게 고장액 저장이 있으니까 조금 헷갈려. 자, 실험을 할 거야. 잘 봐. 비커에 식초를 잔뜩 넣어. 그리고 계란을 담궈.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계란이 녹아. 어디까지 녹냐? 겉에 딱딱한 껍질이 녹고 여러분들 삶은 계란 하면은 겉에 이게 하얗게 막 생기지. 그치? 이거 막 벗겨 먹잖아. 그 막만 남기고 다 녹아. 그때 이제 빼는 거야. 그리고 이 계란을 몰라. 어딘진 모르겠어. 근데 이 계란 안에 농도가 예를 들면 5%라고 치자. 잘 모르겠는데 그냥 5%라고 치자고. 계란 안에 농도가. 근데 이 계란을 미지의 용액에 넣었다가 빼니까 이 계란이 원래 20g이었는데
만약에 얘가 21g이 됐어, 이 계란이. 그러면 물이 들어온 거야, 나간 거야? 들어온 거. 물이 들어온 거야, 그치? 물이 들어온 거. 아, 물이 더 많이 들어온 거야. 물이 나간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나가고 들어오건데 들어오고 더 많은 거야. 알겠죠? 더 많아. 그러면 물이 들어오려면 이 x는 5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요. 아이 짝. 뭐야? 네? 커야 돼요. 별거 없어? 밖에가 물이 많으니까 물이 안으로 들어온 거야. 밖에 물이 많아. 싱거워. 싱겁다는 건 5%보다 작겠어? 크겠어? 작아요. 작겠지. 그래서 x가 뭐 4%,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만약에 밖에가 짜, 그럼 내가 물이 많은 거니까 줘야 된다고. 알겠죠? 응. 그래서 헷갈립니다. 엄청 헷갈립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엄청 헷갈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